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청문회 도중에 조 장관이 흔들었던 투자 보고서, 급조된 이 투자 보고서, 사실상 조국 장관이 급조를 요청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정경심 씨가 남편이 요구하니까 빨리 만들어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들, 새로운 정황들 상세하게 오늘도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들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더 유명해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장기적인 미제 사건이었는데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무려 33년 만에 밝혀낸 용의자 56세의 이춘재,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10개의 살인사건 중 9번째 사건 피해자의 옷가지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56세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복역 중인 살인 무기수였습니다. 이춘재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피해자 10명, 용의자 3,000명,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것은 10건 중에 당시 한 건은 밝혀졌고 오늘 이춘재까지 특정됐으니까 나머지 7건에 대한 진실도 밝혀질까인 겁니다. 7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가 저질렀을 것일까? 경찰은 이 궁금증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살에서 71세까지 대상은 무차별, 성폭행 뒤 엽기살해, 온 국민을 공포에 빠뜨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잠시 후 경기 남부청 생방송으로 중계차 연결해서 사건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 보고서 급조, 조국이 요청한 것이다 라는 진술이 나온 거예요. 코링크 측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에서 정경심 씨가 남편이 달라고 했다며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기서 남편은 누굽니까? 조국 장관이죠.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이 달라,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측에 전화를 해서 보고서를 허위로 급조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정경심 씨는 보고서 공개 전 증권사 직원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PB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검증받은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에서 투자 몰랐다는 조국 장관의 발언은 결국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파헤쳐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검찰은 큐브스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실을 겨냥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세간에 떠돌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그 사진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또 승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됐던 민정수석에 근무하고 있었던 윤 총경이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촬영해준 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은 바로 큐브스의 전 대표였습니다. 이 큐브스,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투자된 코링크의 WFM이 투자를 한 곳입니다. 윤총경도 저 큐브스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만약에 정 전 대표가 찍어줬다면 이거는 조국 장관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단위의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이란 얘기가 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딸 표창장, 논문 의혹, 부인의 펀드 관여, 어쩜 조국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동양대 총장이 발급했다, 우리 딸은 분명 표창장을 받았다 라던 그 표창장, 부인이 PC에서 완전히 날조한 것으로 검찰이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안 냈다라고 했는데 고려대에 논문 제출했다는 서류까지 검찰이 다 들고 있어요. 펀드 운영 보고서도 청문회 직전에 급조됐고 조 장관이 그것까지 지시했다. 조국 장관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이 다 보는 청문회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들을 했을까? 결과적으로 거짓말인 발언들을 조국 장관은 왜 쏟아냈을까? 알고서 거짓말한 걸까? 모르고서 거짓말했을까?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문제는 분명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 국회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이 침몰하는데 경제가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됐다. 청와대도 국회도 다 똑같다.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종합세트처럼 다가온다라고 박용만 회장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경제에 대한 논의가 아예 실종이다.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깜깜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